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거꾸로 쌀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재고까지 쌓여 미국 처리장마다 비상입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에 도로 아스팔트까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파손 구간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마구 잘라내는 대신 모양을 냈더니 오히려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멸종위기종 사냥의 서식지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에서도 개체수가 늘면서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끝을 모르고 밥상 물가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폭만 놓고 보면 45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당장 다음 달 조생종을 시작으로 쌀 수확이 시작되면서 여전히 재고쌀이 있는 미국 처리장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미국 처리장. 지난해 수매한 재고쌀을 적자를 감수하며 팔고 있습니다. 20kg 한 포대에 37,000원 선. 지난해 수매한 가격보다도 18,000원가량 낮습니다. 보관료와 도정비 등을 계산하면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소비가 줄어 지난해 추가 수매한 벼 4천여 톤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이 정체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인 판매에도 소비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20kg당 45,060원. 1년 전보다 무려 20.5%나 하락했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고입니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쌀 재고량은 66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톤가량 많습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재고를 마냥 쌓아둘 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그 재고량이 지금 상당히 남다 보니까 창고를 비워야지 수매를 받지, 창고에 물건이 꽉 차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더 걱정입니다. 남아있는 재고쌀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확기까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추곡 수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올 가을 수확기 때 쌀값이 폭락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야. 한 해 농사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은 수확에 대한 기대보다 쌀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며 도로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폭염에 뒤틀려 약해진 아스팔트가 기습폭우에 파손되는 곳까지 생겼는데요. 이처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이 쩍 갈라졌습니다. 깨진 아스팔트 조각이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굴삭기가 깨진 도로 조각들을 걷어내자 아래에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청주 상당에 시간당 23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포장된 아스팔트 밑으로 물이 들어찬 겁니다. 기습폭우로 이 일대 30여 미터가 파손돼 무심천 하상도로 1.6km 구간이 14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아예 땅이 꺼졌더라고요. 아스팔트 잔해들은 이제 떠내려간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 반드시 넘어가면은 펑크나겠다 싶을 정도로 좀 높았습니다. 파손된 도로는 인근 소화천이 무심천으로 합류하는 지점인데요. 빗물 때문에 강해진 물살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폭우로 쓸려 내려갔지만 폭염 탓이 컸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뜨겁게 달궈진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뒤틀리면서 빈틈으로 강한 물살이 파고든 겁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물이 들어차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폭염에 도로가 갈라지거나 꺼지면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한낮 도로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65도를 넘었습니다. 온도가 한 50도 정도만 돼도 팽창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유지 관리가 안 된 상황 속에서 폭염에 노출되다 보면은 그게 포트홀로 바뀔 수 있고
폭염과 기습폭우, 극단으로 가는 날씨가 안전사고를 부르는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37% 인하에도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주 서원 이장섭 국회의원이 정유사의 원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탄력 세율로 세금을 낮출 경우 세율 조정 전후에 국내 도매 가격 관련 자료 제출을 정유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 최종 가격에 반영했는지 정부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감면 혜택을 소비자보다 정유사가 더 가져가는 형국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임 교육감의 기초학력평가 시행과 관련해 전교조가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과거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충북교육청의 AI 기반 학력평가는 객관식으로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을 측정하는 과거의 학력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의 개념부터 재정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 개념의 학력을 측정해 학생을 우열로 나눠 줄 세우려는 시도 역시 과거 일제고사 부활의 전조라며 성급한 기초학력평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두대간 자락에서 종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사냥의 수가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30여 마리 수준이지만 오대산 등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 이어 점점 아래로 서식지를 넓혀가는 모습인데요. 머지않아 백두대간 전역에서 이 사냥이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두 뿔을 가진 수컷 사냥이 비탈진 산기슭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한쪽 귀엔 방사한 개체라는 걸 뜻하는 파란색 이름표도 차고 있습니다. 뒷모습에선 머리부터 꼬리까지 줄지어난 검은 털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3마리가 함께 목격되기도 합니다. 사냥의 활동은 캄캄한 밤에도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카메라를 물끄러미 바라보나 싶더니 이내 뒤를 돌아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모두 속리산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사냥입니다. 예, 속리산 국립공원 내 쌍곡지구인 그 군자산 7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카메라에 그 포착 중에 있습니다. 속리산 일대 북부 지역에서 더 내려와 지난해엔 천왕봉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사냥 서식이 확인된 곳은 DMZ, 월악산, 오대산 등 6개 지역. 백두대간 서식지 최남단이었던 속리산에서 계속해서 더 남쪽으로 서식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속리산은 경사 30도 이상의 바위로 된 암벽 지역이 많아 험준한 산세를 좋아하는 사냥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냥은 국내에서 60, 70년대 무분별한 밀렵과 도로개발 같은 산업화로 터전이 줄어들면서 90년대엔 700여 마리만 남게 됐고 98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선 2015년부터 복원 사업이 시작돼 4차례에 걸쳐 13마리를 방사했습니다. 그리고 15마리가 자체 증식해 2015년 4마리에 불과했던 속리산 사냥은 30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아직은 적은 수지만 10년 안에 속리산 일대에서 100마리의 사냥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면 백두대간 시작점 설악산에서 남부권인 덕유산과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전체 701km의 사냥 생태축이 2050년쯤엔 완성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천적인 담비와 고라니, 대만 꽃사슴 같은 경쟁종의 생태 연구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입니다. 사냥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위주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천적과의 상호 관계 등 다양한 연구들을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사냥은 2,000마리 정도. 속리산 일대에서 온전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간판을 가린다고 농약을 뿌리는가 하면 편하게 관리한다고 밑독을 잘라내고 도려내기까지 가로수들의 순환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예산을 좀 들여 나무를 예쁘게 다듬었더니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의 공존법,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에 오른 정원사들이 전동톱과 가위로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듬성듬성 빠져나와 있던 가지는 정리돼 나무는 어느덧 원형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충주시가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 작업입니다. 올해는 크게 3개 구간 11개 도로에서 3억 원을 들여 2천여 그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지 작업은 4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해부터 원추와 구름 모양으로 수영이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전지 작업으로 해를 피할 그늘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결 못하던 민원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간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과 낙엽을 치우는 일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말끔한 경관까지 갖추게 되면서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깔끔한 이미지로 도시 경관이 향상됐고요. 시민들의 정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부터 전통시장 주변의 주요 도로의 복자기 나무를 버섯 모양으로 전지 작업을 시작한 단양에선 관광 자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유지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묶어서 하늘로 향하게 했더니 지금의 모습을 갖췄고 이젠 다른 지자체에서 배워가는 장이 됐습니다.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며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가로수. 존중의 공존법이 점차 빛을 발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금강수계 중 가장 큰 하천으로 진천과 음성, 청주에 걸쳐 흐르는 미호천의 정식 명칭이 미호강으로 바뀝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명칭 변경안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와 충청북도 수자원관리위를 잇따라 통과해 미호강으로 바뀐 이름을 내일 관보와 도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호강의 유역 면적은 1,854.3제곱킬로미터로 충북 전체의 25%에 해당하고 79.22km 길이의 하천 가운데 국가 하천이 81%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미호라는 이름을 두고 일제의 잔재여서 동진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역사적 고증과 여론 수렴을 거쳐 변경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당 동수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청주시 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제7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대4로 의석을 나누는 원구성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환경위원장 홍성각, 그리고 민주당은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도시건설위원장 이영신,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운영위원장 변은영입니다. 21대 21로 동수인 청주시의회 여야는 개원에 앞서 다수당 몫의 의장석 선전부터 치열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원 첫날 파행을 빚은 충주시의회가 여야 협의 끝에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의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의원을, 행정문화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에 국민의힘 김나고, 최지원, 홍성억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여야 위원 구성 비율은 행문위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대2, 산건이 3대3, 복환위의 3대3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청주에서는 내일 예정된 시립합창단 연주회가 공연 하루 전 취소됐습니다. 청주시는 내일 저녁 청주 아트홀에서 제69회 청주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준비했지만 출연진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500석이 예매된 공연을 긴급 취소하고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연은 오는 19일로 미뤄져 별도의 티켓 예매를 진행합니다. 보은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새벽에 이웃집에 침입해 횡설수설하며 50대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보은읍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0여 분 만에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도 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단양의 한 석회석 가공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성로 정비 작업에 투입된 이 노동자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준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하루 1,200여 대분 수소차를 완충할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가 구축됩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 코오롱 글로벌은 업무 협약을 맺고 충주댐과 재생에너지원 등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김수근 기자.